자동차의 진화는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싸고 화려한 자동차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의 자동차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을 중시한 제품들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닌 아주 특이하고 이색적인 자동차들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독창적인 자동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이맥시온 20세기 초반 자동차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인상적인 것은 1933년에 버크민스터 풀러가 설계한 다이맥시온이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다이나믹, 맥시멈, 텐션이라는 세 개의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줄임말인데요. 풀러가 설계한 다이맥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철도 차량과 물고기를 조합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차에는 바퀴가 3개밖에 없어요. 전방에는 2개의 바퀴가 있지만 뒤쪽은 1개입니다. 파워 유닛은 약 86마력을 가진 포드사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면 공기역학적으로 최대한 저항이 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풀러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다이맥시온은 시속 190km까지 가속하면서도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죠. 100km당 7.8리터밖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20세기 초에 나온 대형 자동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이 자동차는 시속 140km 이상으로 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풀러가 예상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훌륭한 제품임에는 분명합니다. 만약 다이맥시온이 대량 생산되었다면 현재의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카고의 전시회에서 큰 사고가 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드라이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하며 풀러에 대한 투자를 거절했고요. 하지만 다이맥시온이 모두에게서 잊혀진 것은 아닌데요. 미래적인 외형이 예술가나 영화 감독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풀러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1940년대 말 폭스바겐사에서 트럭을 설계할 때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하디9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리코프 자동차 도로 공과대학, 현재의 하리코프 국립자동차도로대학은 괴짜 동유럽 엔지니어들의 소굴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후기 시대, 이곳에서 다양한 미래 디자인의 자동차가 설계되었죠. 최초로 등장한 것은 하디5였습니다. 이 차는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외계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엔지니어링의 진수가 드러났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온 하디9이었습니다. 당초 이 제품을 만들 당시 엔지니어들은 시속 1000km를 목표로 했는데 도중에 목표를 바꾸게 되죠. 바로 음속을 초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0도일 때 음속은 시속 1191.6km입니다. 하디9은 로켓이 옆으로 누워서 타이어를 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 유닛에는 초음속 전투기에 사용된 RD9 터보제트 엔진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차가 정말 음속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완성된 지 몇 해가 지난 1983년 하디9은 소비에트의 스피드라는 영화 촬영에 사용되었습니다. 1994년에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작품이에요. 영화에서 하디9은 러시아어로 바늘을 뜻하는 이그라라는 이름의 로켓 자동차로 출연했습니다.
이 차를 조종한 것은 주인공인 글리고리 야코브레프라고 하는 레이서인데요. 영화 감독의 말에 따르면 촬영 때 스턴트맨은 차를 시속 500km까지 가속했다고 합니다. 음속을 초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매우 빠른 속도임에는 분명하죠. 동유럽에서 인기를 끈 이 영화의 촬영은 하디나인의 영광스러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바스쿤차크 호수에서 묻은 소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탓에 그 염분이 경금속으로 된 차체를 심하게 부식시켰고 차는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리모제트. 텍사스 제트세터사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개발한 리모제트는 하디9을 웃도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비행기와 리무진의 하이브리드라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2006년 시작해서 최근에 완성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는 비즈니스 제트인 리어제트에서 날개가 없어진 형태입니다. 기체의 길이는 12.8m로 4개의 28인치 휠은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를 정착해 적재량을 늘렸습니다. 비행기용 터보 프롭 엔진은 아예 제거해버렸죠. 리모제트에 사용된 것은 시속 약 100km의 속도를 자랑하는 제너럴 모터스사의 가솔린 엔진 V8 볼텍입니다. 리모제트의 가장 큰 이점은 속도가 아니라 그 인상적인 외모와 독자성에 있는데요. 차 안에는 8개의 좌석이 세로로 늘어서 있으며 측면과 천장에는 채광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벽, 천장, 바닥은 다이오드가 사용되어 반짝반짝 빛난다네요. 본드버그. 본드버그는 3륜의 아담한 2인승 자동차입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의 앞부분을 잘라낸 모습 같기도 하죠. 게다가 옆에서 보면 앞바퀴가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와는 달리 본드버그는 대량 생산에도 성공했어요. 1970년부터 74년까지 총 2,00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주황색이었는데 담배 회사의 홍보용으로 흰색 모델도 몇 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량은 시속 126km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출시에는 성공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자체가 고가였던 점도 있었고 이 뭐라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외모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ETV. 만약 여러분이 미국 어딘가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은 차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환각이 아닐 겁니다. 스타워즈의 다음 세대를 이을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를 발견한다면 아마 ETV라는 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름은 지구 밖 미확인 자동차라는 뜻인 Extraterrestrial Vehicle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말 그대로 외계인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ETV를 만든 사람은 플로리다에 사는 마이크 베터시로 베이스 차량으로는 쇠볼의 아베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에는 뒷창문과 사이드 미러가 없는데요. 대신 앞면 패널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에는 양옆 2개와 중앙 1개, 총 3개의 차량용 카메라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이 차에는 와이퍼도 없는데요. 베터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와이퍼가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 외에 프런트와 뒤쪽을 조정할 수 있는 서스펜션, 플라즈마 꼬리 램프, 무선 리모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한눈에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차 내 공간이 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외모만으로도 결점을 거의 보완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제품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차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외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가진 자동차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